교육도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해서 내 아이한테 맞는 것을 적기에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조기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냥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고 놀이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조기 영어 교육은 많이 상업화된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디 그 시민단체에서 보고서 나온 거 보면은 저도 그 유치원 단계 아이들의 무슨 영어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심사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부에서 뭔가 적절한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 유치원 단계의 영어 교육은 전혀 그 컨트롤 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사기업에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아이들의 그 단계도 고려하지 않고 특성도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봐도 어렵더라고요. 너무 초등학교 거의 한 어려운 5학년, 맞아요. 6학년 정도의 것이 이 유치원 단계 애들한테 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근데 교사도 별로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고 교재 내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들이 혹시라도 어떤 애들이 뭐 영어 영재가 있어서 뭐 그거를 한두 명이 했는지 네. 모르지만 또 그걸 상술로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이런 정도는 다 읽는다. 뭐 이렇게 학부모들을 좀 자극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 이런 애들 정도는 다 보죠. 읽는다. 이게 좀 아니, 그리고 애들이 막 일기 써놓은 거 막 이런 거 붙여놓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애만 이상해. 우리 애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하거든요. 그건 다 제가 보기엔 상술이지 그 보편적 현상은 절대 될 수가 아니다. 없어요. 예.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조기 교육하면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영어 유치원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유치원에 대한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다리별이 님이 보내주셨어요. 네, 영어 유치원 보내야 될까요? 내년에 유치원에 가는데 영어 유치원 꼭 보내야 될까요? 효과가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래도 보내는 게 안 보내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람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비용도 만만치 맞아요. 않으니까 맞아요. 이거 사실 결정을 좀 못하겠어요. 이렇게 네. 왔는데 저도 너무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저라면 저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았는데 저라면 사실은 저는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그 아이가 한국에 잘 알면 네.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말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말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어 소위 말해서 유치원이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가 한국 그 유치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언어의 질이라든지 네. 상호작용의 깊이라든지 그 풍부한 교육 내용 이거에 비해서 과연 그 영어를 조금 얻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것이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저는 네. 그 득보다는 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이런 방송을 했다고 해서 모든 어머니들 보내지 말아야지 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네. 나는 그래도 보내겠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점을 특별히 고려를 해라. 저는 교육 내용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교육의 내용. 네. 그러니까 네. 그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은 좀 위험하다고 보고. 위험하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앵무새 따라하기 같은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어민 선생님이 한마디 하고 따라하고 뭐 이런 식의 그 아주 그 교육 형태와 같은 그런 그 자연스럽지 않은 교육 형태는 제가 보기엔 좀 지양되는 게 좋겠고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도 아이들하고 서로 교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교육 환경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꼭 교육적으로 영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억지로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면 아이들한테 뭐 조기에 조금 영어에 노출시키는 거니까 뭐 그런 정도 비용 대비 그렇게 썩 효과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어머님들이 원하신다면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원하신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아니, 있겠죠. 저희 오늘 좀 항의 전화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는데. 근데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보내야 될 것 그럼요.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네, 뭐 있어요. 그거. 아니, 혹시 홍지민 씨도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보낼 거야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유, 이게 참 왜냐면 우리 다 하는데 우리 애가 그쵸. 뒤처질 것 같은 불안함이 네. 있다니까요.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영어 유치원을 보내본 엄마로서 제가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아이들 잠깐 막 뮤지컬 같은 거 시키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노래 막 이렇게 맞아요. 공연하고. 근데 그걸 하면서 너무 저희 애는 많이 울어가지고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진짜 궁금했어요. 그렇게 뭔가 통으로 뮤지컬 한 편 아니면 노래를 하나 외우고 하는 게 정말 영어 교육하고도 연결해서 도움이 되나요, 선생님? 그거는 언어가 아니죠.
이게 언어라고 하는 언어와 노래가 차이가 뭐냐면은 노래나 그 뮤지컬에서 하는 것은 다 외워서 하는 거죠. 외워서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는 절대 말은 외워서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때 생각해서 하는 상황에 거죠. 따라서. 영어는 가끔 외워서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국어는 자기 본래 자기 언어는 시스템적으로 어휘와 문법 능력을 가지고 그냥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네네. 것이지.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한한 새로운 언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언어의 특징이에요. 네네. 그 언어 능력을 가져야지만 진정한 그 사람이 그래요. 바이링골이다, 뭐 세계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네. 그냥 외워가지고 뭐 땡큐, 하이, 뭐 파인 땡큐, 하와 유 이렇게 하는 우리 계속 거는 NU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아, 네. 이게 진짜 제가 아까 사실은 방송 전에 이 말씀을 듣고 이건 꼭 방송 중에 어머님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저희 아까 투표 진행했었어요. 오늘 질문이 한글, 영어 빨리 할수록 좋다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결과 함께 확인해 볼게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니다. 저는 오히려 1번 아니면 3번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은 아닌 것 아니다. 같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한글 공부는 어떻게 연령대별로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선생님들께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한글 공부 때문에 너무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일단 0세부터 3세까지는 한글 공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도로시 네. 없다. 책 많이 걱정하지 말아라. 읽어주고 오감을 활용한 자극 열심히 많이 주시고요. 만 4, 5세 정도 되면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서는 좀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럴 때도 어휘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글의 문자라는 것보다는 어휘를 많이 알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6, 7세 되면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쯤에는 한 달 전쯤에 그래도 한글을 좀 끝내고 가야 된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말씀을 네. 또 현실적으로 드렸는데 최근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한글 가르쳐 줍니다. 쓰는 것도 예. 이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그렇기 바뀌었대요. 때문에 오. 뭐 가기 전에 안 하고 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실 저 그렇게 건 없습니다. 들었어요. 큰일 난다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전까지 아이가 생각 많이 하고 아하. 느낌 많이 표현할 네. 수 있는 그런 대화, 책 많이 읽어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언제 배우든 간에 우선 어휘가 일단 한글을 글자를 배우면 어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자라는 걸 빨리 배울 수 그렇죠. 있고요. 글자에 흥미가 보이면 그때부터 이제 한 글자씩 정도 노출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호를 보여주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글 교육을 통문자로 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조합을 시켜서 하는 게 좋으냐는 아직 교육자나 학자 사이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통문자랑 그렇게 흥미를 보이는지 보고 그런 거가 익숙해졌다 싶으면 그때 한글 글자 교육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이 다 크니까 통문자라는 만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네요. 다 커서 얼마나 다행인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선생님? 학년별로 좀 알려주세요. 학년별로는 대개는 우리 정식 교육 과정에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가르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쭉 어머님들이 이제 유치원 단계에서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는 유치원 단계에서는 언어 문자 능력은 사실은 자기 모국어와 외국어 간에 약간의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능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글을 좀 잘 읽는 아이는 영어로 된 글도 잘 읽는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네. 이 아이가 유치원 단계에서 한글을 좀 이렇게 떼고 좋아하고 그걸 읽는 것을 좋아하면은 그러면 그 아이가 쉽게 초등학교에 가서도 영어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초등 영어는 그렇고 중등 영어는 어떻게? 중등 영어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외국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영어 환경을 만들고 싶어도 어차피 영어는 우리한테 외국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식에 적응을 잘 하려면 네. 한국식 영어에 잘 적응을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진짜 슬픈 얘기네요. 갑자기 확 슬퍼지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다. 약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입시와 공부와 이거는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그쵸 지적 능력과 그다음에 네. 끈기와 노력과 성실성과 뭐 이런 네. 것들이 총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학생의 그래요. 학교 영어 능력이 언어가 아니라 결정되기 때문에. 과목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제부터 맞아요. 정말 단어 외워야 되는 거죠. 네. 단어장 들고. 네. 이런 걸 좀 참고하셔서 아이들의 영어 교육에도 좀 부담 없이 시작해서 또 부담을 가져야 될 때는 확실하게 부담을 갖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또 받아볼게요. 네. 화성 동타님이 올려주셨는데 학습지 관련 질문이네요. 네. 학습지는 언제부터 시켜야 되나요? 만 5세 남자아이입니다. 유치원에는 벌써 한글을 아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오. 학습지라도 시켜야 될까요? 네네. 학습지는 언제 시키는 게 좋은가요? 그래요. 학습지 뭐 하신 거 있으세요? 설마 에이 아직 뭐 23년 저는 학습지는 아닌데 그냥 비슷한 거. 예, 비슷한 놀이 같은 아. 거는 시작을 했다가 네네. 별로 아이가 그닥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그쵸. 같아서 몇 개월 하다가 중간에 이제 끊은 적은 있어요. 학습지로 언어 교육을 한다고 하면 어느 때가 가장 좀 괜찮을까요, 선생님? 우선 하지 말아야 될 때부터 말씀드리자면 하지 말아야 될 때, 네. 36개월 이전은 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착이 생기기 전에 학습지 같은 게 끼어들어와서 뭔가 그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효과가 없는 건 정도가 아니라 해롭다. 예, 왜냐면 네. 엄마랑 상호작용할 시간을 뺐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학습지를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그럼 언제 하면 좋으냐? 일단 그 시기는 지난 다음에 아이가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너무 아무 교재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비전문 그렇죠. 입장에서 예. 그럴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랑 조금씩 같이 시작하는 것 이런 것이 좋고요. 결국 답을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흥미 있어 하면 그 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그 아이가 흥미 있어 한다는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실 리가 없어요.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건데요. 아이가 리가 없어요. 예, 아이가 와서 엄마 이거 뭐야? 이거 보여줘. 이거 가르쳐줘.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계속 자기가 보이면. 혼자 보면서 뭔가 막 하려고 하고 하는 모습을 집에서 이렇게 보시면 보시게 돼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때가 흥미를 보이는 때죠. 아이를 관찰하는 맞습니다. 네, 게 중요하죠. 중요해요. 예.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영어 얘기할 때요.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영어가 공부가 되는 그 시기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어렸을 때 노래 부르고 뭐 하고 뭐 DVD를 보면서 영어를 놀이처럼 접근했던 애들이 그 시기가 될 때 너무나 싫어하면서 적응을 영어를 잘 못하죠. 그걸 좀 적응을 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네. 조금은 말 중심으로 하고 네. 있고 놀이, 놀이 게임 중심.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하잖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또 유치원 단계에서 영어 유치원을 경험한 애들은 그래도 나름대로는 좀 자연스럽게 네. 그 속에서 그냥 놀면서 부담 없이 네. 뭔가 영어라는 것을 나한테 쉽게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5학년, 6학년, 특히나 중학교 단계에 딱 들어가면은 이거는 거의 그 수학, 뭐 물리, 화학 같은 영어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영어에서 거리감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단계는 우리나라 학교 정서에 맞는 영어에 대한 근데 대개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중학교 단계에서 영어는 대단히 문법을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는 좀 이성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이고 네. 수학과가 좀 비슷한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뭐 정확성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유창하게 뭔가를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네네. 얼마나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표현을 정확하게 내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약간의 이제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아니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나라 그 중학교부터 교육이 굉장히 영어 교육이 허물어지는 잘못된 이게 지금 근본적인 것부터 이거- 잘못된 게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얘기부터 제가 국회에 가서 해야 되는 네, 교육부 관계자께서 혹시 그러니까 좀 보셨다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세요. 저희를. 나쁘지는 않아요. 꼭 나쁘지는 않고 네. 결국은 한국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냥 평생의 업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렇죠, 영어를 업이죠. 배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단계는 문법 열심히 배우고 네. 네. 또 뭐 나중에 성인이 돼서 기회가 돼서 뭐 미국을 간다든지 어느 나라 가서 그때는 또 회화를 문법 토대가 있으니까 네, 그걸 또 가지고. 그쵸 영어 쉽게 배울 수 네네. 있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평생 배워가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 들으시고 우리 어머님들이 야 중학교 때부터는 문법이 중요하다니까 그에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초등학교 때부터 문법을 잡아야 돼라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가 조기 교육에 대한 그 실태 그리고 뭐가 문제점이고 또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곰곰이 또 다시 보기 보시면서 어머님들의 생각
생각, 또 내 아이에게 맞는 그런 조기 교육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반반한 부요프님이 이게 정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사교육의 나라에서 엄마의 줏대 있는 교육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진짜 엄마가 줏대 있는 엄마로 자리를 이렇게 딱 다리를 쓰고 아이를 이끌어 나가기는 참 쉽지 않지만 저희 부모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로시 좀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약간의 방향을 섰어요. 왜냐하면 네. 36개월 전에는 이 상호작용과 애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확실한 거는 제가 얻어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고민되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건 제가 공부를 좀 통해서 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한 가지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갑니다. 맞아요. 네. 그게 가장 큰 거더라고요. 네. 자, 오늘 홍지민 씨가 함께 했는데요. 정말로 너무 유쾌하고 통쾌하고 상쾌한 얘기들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웃는 모습 공연장에서도 많이 뵐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엄마, 좋은 배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아이들 뭐 언어 교육도 언어 교육이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놀이라고 생각해서 놀이에 관심 보이시는 어머님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시간이 나면 많이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하고 딱 둘이 남으면 뭘 하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마트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백화점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와 함께 잘 놀아줄 수 있는지 다음 주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쉬운 얘기지만 저희 부모가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이 됐어요. 이 부모라는 말도 안 돼요. 이 부모 간판을 내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지막 방송이니만큼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많은 기대와 또 더욱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없어지는 줄 너무 아쉬웠어요. 네. 다시 또 살려놔야죠. 네.